미국 정부는 부인하지만 탄약 무기 부족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주한미군에 있는 무기들이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안보 역량이 약해지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이란 공습 2달 전 주한미군에 있는 유도 폭탄 키트가 미 본토로 방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서연 기자 보도 보시고 실체가 뭔지 안 기자 이어갑니다. 미국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 미군 장병들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온 페이브웨이 유도폭탄 키트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2달 전인 지난해 12월 중순 주한미군 기지에서 유도폭탄 키트 1000개가 미 본토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도폭탄 키트가 일반 폭탄과 결합하면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정밀 중력 폭탄이 됩니다. 정밀 중력 폭탄은 일반 폭탄에 GPS와 레이저 유도 장치, 유도 조종 날개와 안정 날개를 장착해 만듭니다. 폭탄이 레이저 신호를 따라 목표물을 정밀 타격해 민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We will be using GPS and laser-guided precision gravity bombs, of which we have a nearly unlimited stockpile. 주한미군에서 미 본토로 이동한 유도폭탄 키트도 중동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방어 핵심 자산인 패트리엇은 한미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유도폭탄 키트는 협의 없이도 이동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군 수송기가 주한미군 기지에서 포착되고 다른 주한미군 기지에 있던 패트리엇 포대들도 오산 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공습에 동원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김유진 차장과 함께 이 정말 우리 주한미군에 있는 무기들이 이란으로 갈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란 공습 이후에 당장 주한미군 기지에서 반출된 무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그런데 심상치 않은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주한미군 기지에 있던 패트리엇 포대가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미군의 C-5 수송기 1대, C-17 수송기 1대도 미 본토에서 날아와 오산에 대기 중입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를 통해서도 수송기들이 오산 기지를 향해서 움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정황들이 포착이 된 건데요.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이 중도군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김 차장이 말한 그 수송기에 무기 실어서 지금 이란으로 보낼 거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른데요.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동 상황이 급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오산에 모인 장비들 중에 C-5 수송기가 주목됩니다. 이 수송기에는 아브람 전차, 브래들리 장갑차, 패트리엇 포대, 그리고 사드 모두 다 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패트리엇 미사일이 부족하다고 지금 걸프 국가들 아우성치고 있죠. 미국은 지난해 6월에 이란을 공습했을 때에도 주한미군에 있는 패트리엇 8개 포대 중에서 2개를 이란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지상군 투입까지 결정을 한다면 전차나 장갑, 여기에 주한미군 병력 중의 일부가 투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는 거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수송기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동 경로를 보면 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산을 출발해서 괌이나 태평양 기지를 거쳐 나간다면 결국 중동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집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주한미군 그 무기들이 미국이 그냥 자기 거니까 그냥 가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죠. 대북 방어가 중요한 우리 군 입장에서 핵심 방어 전력이 빠지니까요. 무기가 가면 무기를 운용할 병력도 함께 갑니다. 미국이 지난해 6월 주한미군 패트리엇 보낼 때도 일부 병력을 함께 보냈습니다. 정부에서는 뭐라 그래요? 매우 예민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산 에이테크스 미사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이걸 이란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무기를 한반도에 갖다 놓은 것 자체가 의미인데 한반도 방위 공백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옵니다. 한미 협의를 사실 이제 한반도에 배치한 건데 아까 좀 궁금했는데 미군이 원하면 언제든지 차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동맹 간의 신뢰가 있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사전에 협의는 합니다. 만약에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거를 움직일 때 미군이
미군이 한국에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군이 우리 군에 통보만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또는 비군사적으로나 지원을 요청한 거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없다고 했습니다. 한미가 계속 소통 중이라고 하니까요. 추가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 기자, 김유진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다음 타깃을 점 찍었습니다. 중남미 국가 쿠바. 미국이 정한 테러 지원국 4개국 중에 이란, 시리아는 정권이 바뀌거나 교체 중이고 남은 건 쿠바와 북한뿐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아직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남미 쿠바를 다음 타깃으로 지목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정치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무너지는 정권은 이란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며 쿠바도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백악관에서도 쿠바를 언급했습니다. Celebrating what's going on in Cuba,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you have no idea. 지난 1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공산당 정권을 겨냥해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바 경제의 기반이었던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을 끊었고 쿠바와 석유를 거래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쿠바를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미국은 쿠바가 중남미에서 반미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 국무부가 지정한 4개의 테러 지원국 중 시리아와 이란 지도부가 모두 축출됐고 이제 남은 건 쿠바와 북한뿐입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묶인 국가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거부한다면 강력한 무력 시위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은 지난 1일 외무성 담화 이후에는 미국의 이란 타격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끊겼던 인천행 직항편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곧 전세기도 투입합니다. 다행히 하늘길은 다시 열렸지만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엔 여전히 우리 선박 7척이 갇혀 있습니다. 배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공포 속에 선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김지유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2달에 한 번 오가는 유조선 선원 김준근 씨. 며칠 전 사우디에서 원유를 싣고 이곳을 지날 때만 해도 전쟁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올해 이렇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건 처음이죠. 다행히 전쟁 발발 직전 빠져나왔지만 동료가 탄 배는 해협에 갇혀버렸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불안할 겁니다.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빗나간다든지 그러면서 배들이 조금 타격을 입은 걸로 알고 있어서. 동료가 보내온 영상에도 배 위로 미사일이 어지럽게 날아다닙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위성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아마 가족들이랑도 연락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일 겁니다. 선박 경로 추적 시스템으로 배가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합니다.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른다. 그게 제일 불안할 것 같고요. 작은 보트로 그 인접한 나라에서 아마 부식을 수급할 겁니다. 일터가 사라진 상실감도 차오릅니다. 뭐 직장을 불태우겠다. 뭐 이런 느낌이. 출근길인데 이제 이쪽이 무너졌다. 뭐 이런 느낌에 가까운.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은 밤낮으로 계속되는 공습 경보와 대피 생활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가장 고통입니다. 이 소식은 정유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거단지에 요란한 공습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하늘엔 번쩍이는 비행체가 날아다닙니다. 일로 와요. 이러면 짧은 산책도 사치가 됐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방공호 시설이 없는 데서 공습 경보가 있으면 좀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밖에 나가는 걸 자제하고 식료품을 사러 잠깐 들른 마트에서도 긴장을 놓을 순 없습니다. 마트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빨리 이제 행동을 중지하고 안내에 따라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라고 해서 물건 고르던 걸 이제 멈추고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잠이 겨우 들었는데 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니까 엄청 놀래가지고 이제 깨고 긴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쉽게 잠이 들지 않으니까 아예 방공호에서 잠을 청하는 교민도 있습니다. 방공호에 이제 침대를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방공호에서 이제 그냥 자요. 이렇게 방공호가 이제 아래층에 있어서 계단 막 오르락 내리락 거리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통신 두절도 빈번합니다. 갑자기 전화 끊겨가지고요. 혹시 이것도 뭐 이스라엘 상황 때문일까요? 예, 가끔가다 그래요. 전쟁 발발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과 치료제를 먹고 있고 저도 그래요. 저도 공황장애가 생겨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복용하고 있고.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우리 관광객들의 탈출 작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 오늘부터 일부 열렸지만 이미 제3국으로 빠져나간 여행객들은 낯선 나라에서 큰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취업 기념으로 대학 친구들과 아랍에미리트 여행을 떠났던 조승현 씨. 전쟁이 터지자 여행은 탈출 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낮에도 폭격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미사일이 날라왔었고 뭐 경보음이 울렸고 비행기는 계속 취소가 되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저도 약간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두바이 공항 하늘길이 일부 열리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부터 끊었습니다. 한 12시부터 새벽 4시 정도까지 온타임으로 뜨는 제3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계속 봤는데 콜롬보행 비행기가 자리가 하나가 딱 2개 남아 있었어가지고 그냥 그거 급하게 예매해서. 비행기엔 대부분 같은 처지의 관광객들 뿐이었습니다. 그냥 진짜 자기들도 모르겠다. 그냥 여기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언어를 약간 직역해서 하면 약간 뭐 예매를 그냥 갈겨버렸다. 이런 느낌으로. 중동을 벗어나서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중동 영공을 벗어날 때까지는 계속 그래도 좀 긴장을 하면서. 스리랑카에선 인천행 직항이 없어 다시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루트입니다. 인천으로 오는 직항편 운행이 일부 재개됐지만 두바이 관광객들의 귀국 작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네, 시간 단위로 오르는 기름값에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제 서울의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터지기 전에 확보된 기름인데 왜 이렇게 빨리 오르는 건지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셀프 주유소에 자동차 행렬이 이어집니다. 일하다 온 직장인, 자녀 등원 뒤 들른 주부 등 다양합니다. 점심시간을 짬내서 왔죠. 기름값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더 오를까 봐. 그래서 오늘 좀 가득 좀 채우고 가려고요. 원래는 한 34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오늘 아니면 이게 너무 조금이다. 이거밖에 안 돼. 서울 휘발유와 경유 모두 꾸준히 상승해 오늘 각각 1,931원, 1,945원을 기록했습니다. 1,900원을 넘은 건 3년 6개월 만입니다. 오늘 오전 1,903원이었던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은 1시간 만에 13원 오르더니 오후 5시에는 14원 더 오른 1,930원.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고 경유값 역시 1시간 만에 11원 상승했습니다. 통상 국제 유가가 주유소 소매가로 반영되는데 2주 정도 걸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르는 걸까? 주유소 협회는 정유사의 공급 가격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정유업계는 주유소는 자영업 형태로 운영된다며 현장 가격을 정유사가 통제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주유소들이 정량 정품을 팔고 있는지 현장 단속반을 투입했고 해외에서 원유를 긴급 수급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입니다. 품질 검사를 진행할 테니까 저희가 결제해드리면 주유 한번. 한 셀프 주유소에 정부 합동 단속반이 투입됐습니다. 주유소에서 판매한 양과 재고 기록을 보며 정량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정품 석유가 맞는지 시험을 위해 샘플 채집도 합니다. 보시면은 수평계 보시면 수평 다 맞춰놨어요.
진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달 2,000건 이상 암행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부정행위가 포착되면 최대 1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가짜 석유가 위반이 됐을 때는 행정처분 3개월, 과징금 1억 이 정도 나가고 형사처벌까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원유 추가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UAE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에 각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접안토록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기름값 바가지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반사회적 악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